오랜만에 인사드리는데요. 늦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간만에 올리는 영상인 만큼 어떤 식당을 소개시켜드릴까 정말 고민이 많았어요. 한국 유튜브로는 최초이지 않을까? 저는 초밥 러버예요.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뭐냐고 물어보면 선뜻 대답할 정도니까요. 그래서 일본에 가게 되면 그 고장에서 가장 유명한 초밥집은 꼭 한 번씩 방문하려고 합니다. 에도마의 스시로 유명한 이곳, 현재 도쿄에서 가장 핫한 스시야 중 한 군데라고 자신있게 소개할 수 있습니다. 산호스시라고 2023년 11월에 개업하고 바로 2024년부터 미슐랭 원스타를 받은 곳이에요. 이 집만의 특색이 있다면 옛날 도쿄가 에도라고 불리던 시절의 초밥집을 연상시킬 수 있게 초밥의 밥 크기나 냈다도 굉장히 큼지막하게 나오는데요. 미슐랭 원스타를 받은 만큼 포지션은 하이엔드 스시야이고요. 오마카세 코스로 진행이 됩니다. 제가 방문했던 작년 연말에 이미 2025년 도쿄 미슐랭 원스타를 받았으니 벌써 2연속이네요. 초밥의 본고장에서 미슐랭을 받는다는 건 참 귀한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슐랭도 종류가 참 많은데 보통 고급 포지션에서 받는 게 미슐랭 더 플레이트나 스타 둘 중 하나일 거예요. 미슐랭 스타는 그 중에서도 정말 받기 쉽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만 개가 포진된 도쿄 안에서도 미슐랭 3스타까지 해서 스시 부분에서 총 20군데 정도밖에 되지 않으니까요. 당연히 그만큼 예약은 쉽지 않은 편이고요. 가게 인스타 DM이나 전화로 예약이 가능합니다. 저는 수소문한 끝에 늦저녁 시간대인 9시쯤에 방문했었고 거의 밤에 먹는 저녁이죠. 이 시간 아니면 먹을 수가 없었거든요. 뭐 어쩌겠어요. 가게 위치는 도쿄 미나토구 시바코엔역에 위치해 있고요. 근처가 도쿄타워 부근이라 식당 가는 길에 경치 보면서 걷다 보면 금방 도착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대부분 도쿄의 고급 식당들은 로폰기나 도쿄타워 근처에 위치해 있더라고요. 자세한 가게 위치는 설명란에 적어두겠습니다. 도쿄에서는 우리가 흔히 즐기는 초밥을 정확하게 에도마의 스시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에도마의 뜻이란 동경 앞바다에서 잡히는 어패류의 통칭이었으나 현재는 도쿄식 요리를 얘기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도쿄 앞바다에서 잡히는 어패류로 만든 생선초밥이나 덴푸라, 민물장어와 국수 등을 다 통칭하더라고요. 오늘날의 일반적인 스시처럼 불릴지 모르지만 스시가 현대의 형태를 갖추기 시작한 것은 도쿄가 에도라고 불렸던 18세기에 이르러서인데요. 이 시기에 에도마의 스시는 현재 우리가 즐기는 한입 크기보다 훨씬 컸습니다. 실제로는 주먹 크기였죠. 에도마의 스시는 고급 요리랑은 전혀 거리가 멀었어요. 길거리 상점에서 판매되는 패스트푸드 형태로 일반인들의 배고픔을 달래주는 역할을 했거든요. 만약에 도쿄에서 진정한 에도마의 스시를 체험할 기회가 있다면 추천하는 에도마의 스시로는 안하고 붕장어죠. 전어 그리고 이제 간장이 절인 참치 정도가 대표적인데요. 이런 정보는 알고 경험하면 더 재미가 있으니까 한번 얘기해봤어요. 본론으로 돌아와서 산호스시는 다른 셰프를 끼는 게 아닌 부부끼리 식당을 운영하는데요. 산호 셰프님은 앞다이에서 주로 역할을 맡으셨고 와이프분께서는 서빙이라든지 뒷주방 요리를 해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산호 셰프님 과연 어떤 분인지 찾아보니까요. 츠키지 쪽에 본점이 있는 아오카라라는 곳의 3대 셰프라 불릴 정도로 꽤 명성이 자자하셨던 분입니다. 저처럼 초밥쟁이들 대부분 유명 스시집에 가고 싶을 때 셰프님의 이력을 찾아보실 거예요. 분명히 이왕이면 검증된 사람한테 코스를 즐기는 게 좋으니까요. 매장에 방문하면 셰프님께서 반갑게 인사해 주시고요. 전타임에 손님들이 꽤 계셨는지 마무리 정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조금은 늦은 시간이라 아쉬운 점이 있긴 했지만 오히려 좋았던 점이 있어요. 저랑 같이 갔던 친구 그리고 저 이렇게 둘만 코스로 진행이 돼서 더 프라이빗하게 즐길 수 있었습니다. 분주히 준비 중이신 우리 산호 셰프님 긴 말 필요 없이 빠르게 코스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나온 건 생선 요리인데요. 일본말이 능숙하지 않다 보니 번역기 돌려도 해석이 어렵더라고요. 일본에서는 기본적으로 회에다 숙성을 하기 때문에 쫄깃한 식감보다는 씹었을 때 기름지며 부드러운 게 특징인데요. 정말 제 인생에 있어 처츠마미로 너무 맛있어서 충격이었습니다. 이게 말로 참 설명하기 쉽지가 않은데 적당한 숙성 시간 때문에 어느 정도 살의 탄력과 부드러움, 기름짐을 느낄 수 있고요. 무엇보다 이 요리의 포인트는 훈연입니다. 뒤에도 훈연을 이용한 요리를 몇 가지 더 선보이시는데 산호 셰프님 정말 훈연을 기깔나게 하시더라고요. 보통 우리나라에서 스시야를 방문하면 초밥으로 보통 훈연한 삼치를 많이 내주시고요. 요리도 훈연해서 이것저것 많이 만들어 주시긴 하는데 제가 경험한 훈연 요리는 대부분 훈연의 맛에 묻혀 생선 고유의 맛을 느끼기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얘는 정말 기가 막힌 밸런스를 자랑합니다. 생선 고유의 맛도 잘 느껴지면서 딱 기분 좋을 정도로만 훈연하는 맛이 느껴지는 게 정말 밸런스를 기가 막히게 잡히시는구나 딱 이런 느낌. 초밥쟁이들은 먹어보면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실 겁니다. 다음에 나온 건 오이스터.
굴인데요. 이렇게 커다란 굴을 먹는 것도 처음인 것 같습니다. 확실히 코스트가 조금 있는 만큼 그만큼 식자재도 좋은 걸 쓰시다 보니 이런 부분에서 오마카세를 방문할 때마다 느끼는 재미가 있는데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20만 원대 오마카세를 일본에서는 10만 원 정도로 즐길 수 있다. 확실히 원물을 우리나라보다는 더 중요시하고 더 신선한 것들을 많이 쓰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굴을 좋아하진 않거든요. 그런데 여기다 라임까지 뿌려 먹으니까 우선 기본적으로 너무 신선하고 좋은 걸 쓰신 것도 있고 비린내가 하나도 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크리미한 그 우유 맛 있잖아요. 굴에 좋은 굴에서 나는 그 맛이 많이 느껴져가지고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만큼 어쩌면 그 이상으로 술을 사랑하는 일본답게 위스키, 사케, 맥주 등 잔으로 판매하고 있어서 저처럼 술을 잘 마시지 못해도 이렇게 코스를 즐기면서 다양하게 맛을 볼 수 있는 또 재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은근 술 가격도 그리 비싸진 않아가지고요. 또 괜찮게 느껴졌어요. 저는 이날 맥주로 시작해서 소주, 다음 위스키로 마무리를 했었습니다. 중간중간 와사비도 갈아주시고요. 다음으로 보고의 정소인 시라코를 구워주셨습니다. 겉에서는 구운 생선 특유의 그 그을린 맛 있잖아요. 그리고 속은 크리미하면서 입에서 녹는 그 식감, 정말 밸런스가 기가 막히다는 생각을 식사 내내 하게 되더라고요. 아주 맛있었습니다. 다음은 안키모, 아기간을 간장에 절여주셨는데요. 신선한 거야 둘째치고 생각보다는 그저 그랬었던 기억이, 왜 그런지 생각해보니 바로 직전에 조리해주신 건 아니고 전에 조리했었던 거를 이렇게 차갑게 내주시다 보니 그랬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따뜻하게 먹는 게 입에서 더 부드럽고 더 맛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나가노산 생 와사비를 올려서 먹어주면 술안주로는 또 최고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츠마미 요리로 또 구운 생선 요리를 내주셨는데요. 밸런스의 신닫기 우리 산호 셰프님 아주 맛있게 구워주셨습니다. 아주 기름지면서 생선살을 조금씩만 먹어도 생선 맛이 아주 강하게 느껴졌고요. 껍질은 또 불쾌하지 않게 씹어 먹을 수 있는 굽기. 아주 이걸 뭐라고 표현을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술이랑 먹기에 정말 최고의 술안주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제부터는 초밥 코스가 시작하는데요. 첫 니기리지시로는 코다이 흰살류 생선을 내주셨습니다. 우선 초데리간, 소금보다는 식초 배합에 힘을 더 많이 쓰시는 느낌. 소금의 짠맛은 거의 안 느껴졌었고요. 적초를 쓰시는지 뭔지는 솔직히 잘은 모르겠지만 이 초의 맛이 경험해보지는 못한 맛이었는데, 중요한 건 초밥으로 먹었을 때 밸런스가 식초 맛을 선호하지 않는 저도 아주 꿀떡 넘어가더라고요. 이게 사람마다 다 입맛이 다르다 보니까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초밥 셰프가 초밥을 지어줘도 누군가한테는 그게 안 맞을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사람마다 취향이 다른 부분이니 그냥 객관적으로 맛 표현을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횟감이 굉장히 두꺼웠어서 과장 못해서 밥도 양이 많은 편인데 횟감이 그 밥량을 능가하는 느낌이랄까요? 옛날 18세기 에도 쓰시는 대략적으로 이런 느낌이었을까 상상하며 먹었습니다. 다음에 나온 건 이카 오징어 초밥이에요. 자칫 잘못하면 끈끈하거나 메마른 느낌을 주기 십상인데 그런 거 없이 무난무난하게 오징어 재료 본연의 맛을 잘 느끼며 맛있게 먹었습니다. 다음은 북방조기로 만든 초밥. 그렇게 막 선호하지는 않지만 비린내 없었고 야들야들한 게 술과 같이 먹기 좋았습니다. 다 먹고 나면 가다랑어 초밥. 가다랑어포 그 타코야키 위에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그거의 원재료가 이 친구입니다. 가격대가 있는 생선이라 고급 스시 아니면 접하기 힘든 녀석인데요. 가다랑어 특유의 생선 맛을 느끼며 잘 먹었습니다. 다음은 주토로. 산호스시의 참치는 굉장히 유명합니다. 아오라는 업장에서 쓰는 후지타 참치를 공급받는 몇 안 되는 곳인데요. 참치는 또 일본산 참치가 가장 맛있다고 쳐주잖아요. 저는 오토로보다는 생선 맛도 어느 정도 느낄 수 있는 이 중뱃살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우선 네타. 횟감이 아주 큼지막해서 한 입 씹어주면요, 입안 가득히 느껴지는 참치의 깨끗한 그 기름짐. 확실히 참치초밥이 유명하다고 하는구나 싶었어요. 이거는 먹어보면 드셔보시면 알 거예요. 다음에 나온 건 오토로. 참치가 강한 업장만큼 중뱃살 다음에 대뱃살을 바로 내주시더라고요. 정말 주시함이 가득합니다. 정말 한국에 있는 참치랑은 조금 다르긴 해요. 그 풍미 가득한 맛이 플러스로 있거든요. 맘 같아서 다들 한 입씩 입에 넣어드리고 싶긴 한데 아무튼 이거는
참치를 먹어서 그런가? 그 다음에 정갱이도 하나 내주셨었는데 이렇게 식사를 하면서 사실 셰프님 부부랑 수다 떨면서 즐겼던지라 영상도 잘 못 찍었던 것 같아요. 이제 와서 알았네요. 정갱이는 제가 좋아하는 히카리 모노 중 하나인데도 확실히 참치의 임팩트가 너무 세서 압도당해버렸다. 딱 그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이 때깔 좋은 거는 이제 새우 중에 최고죠. 구루마에비예요. 자석새우 중 가장 맛있는 새우 아니겠어요? 확실히 원물이 좋은 일본답게 제가 먹어본 구루마에비 중 탑이었던 것 같아요. 새우 풍미부터 포슬포슬한 익힘. 확실히 이게 원물도 중요하지만 얘를 어떻게 조리해 주시는지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느껴가면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다음에 나온 건 북해도산 우니인데요. 이거 한 점에 3만원씩은 받거든요. 그리고 북해도산 우니들 중에서도 완전 그 S등급 정도에 되는 우니들은 훨씬 더 말도 안 되게 비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니를 아주 한 움큼 가득 올려주십니다. 맛은 북해도 우니는 다른 원산지의 우니보다는 덜 달면서 그 고급진 바다 내음이 있는 게 저는 특징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 이 우니 맛은 있죠. 맛은 있는데 그냥 기분이 더 좋게 만들어주는 녀석인 것 같아요. 먹을 때마다 제가 생각이 드는 건 이 동글동글한 알은 연어 알이에요. 이꾸라라고 표현을 하는데 제가 평소에 봤던 이꾸라랑은 색깔이 좀 달라서 여쭤보니 이게 요즘 일본에서 유행하는 트렌드 스타일이라고 하더라고요. 한국에서 기존에 먹었던 이꾸라는 그 연어알을 씹었을 때 터지는 감칠맛을 느끼기 좋았다면 얘는 좀 많이 크리미했어요. 그래가지고 밥이랑 같이 먹어도 너무 잘 어울렸었고, 그리고 또 씹다 보면 또 감칠맛도 올라와서 기존에 먹었던 것보다는 독특했지만 더 취향이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이건 그 참치 대뱃살을 아부리에서 내주신 건데요. 아부리에서 먹으면 기름짐에 고소함이 추가되는 느낌인데 참치에 힘을 많이 넣어주시는 게 느껴졌습니다. 이때 한번 여쭤봤던 것 같아요. 참치를 어디서 공수하시는지 아까 영상 초반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유명한 참치 원물을 다루는 수산 업체에서 떼오신다고 합니다. 정말 참치 퀄리티가 말도 안 돼요. 정말 좋거든요. 마지막을 장식해주신 건 역시 초밥의 끝을 알리는 안하고 붕장어인데요. 감히 제가 30년 넘게 살면서 맛봤던 장어 초밥 중에 최고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원래 그 초밥집의 실력을 가르는 대목이 또 이 붕장어인데 정말 이거 사실 크게 기대 안 하고 먹기도 했고 또 배도 많이 부른 상태여서 근데 먹자마자 얘가 이날의 베스트. 보통 장어초밥 맛있는 곳에서 느끼는 맛은 입에서 부드럽게 씹힌다 정도가 전부거든요. 근데 이건 사라져요. 그냥 사라져요. 진짜 입에서 푸딩처럼 사라진다니까요. 진짜 미쳤습니다. 이거 먹자마자 저의 엄마가 생각이 났잖아요. 저희 엄마가 또 장어초밥을 좋아하셔가지고 그래서 올 6월에 또 도쿄에 놀러 갈 건데 예약을 슬슬 또 준비를 하려고 해요. 실제로 그 정도로 임팩트가 미쳤었으니까. 아무튼 산호스시의 베스트는 이 장어초밥이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먹고 나면 모든 코스는 끝이 나고요. 녹차로 마무리하라고 내주시는데요. 녹차 마시면서 또 이제 셰프님과의 팬미팅 타임을 가졌는데 서로 TMI 대방출하면서 신나게 얘기를 나눴어요. 제가 다 먹고 나서 역시 일본 미슐랭 스타 스시와는 다르다고 이렇게 막 번역해서 보여드리니까 원스타 따는 거 아주 쉬웠다고 유쾌하시더라고요. 자기들은 앞으로 2스타, 3스타가 목표라고. 아무튼 인간 냄새나는 부부 셰프님들과 수다 떨고 계산 마치고 기분이 또 좋아서 2차를 즐기러 왔습니다. 가격은 수익가까지 인당 3만엔 정도를 냈던 것 같은데 식사값은 아마 25,000엔이었거든요. 제가 찾아보니까 일본 미슐랭 스타 스시와 중 금액대가 또 저렴한 편이라 괜찮다고 봅니다. 양이요? 양은 일본은 확실히 한국 스시에 비해 양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가성비를 원하시는 분들이 방문하신다면 배부르게 먹은 느낌까지는 아닐 거예요. 무엇보다도 원물들 퀄리티는 정말 미쳤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산호 셰프님의 손기술이죠. 실력. 훈연을 잘하고 간을 기가 막히게 잘 잡으신다. 그리고 친절하시고 제가 방문했을 때 한국인은
세 번째 방문이라고 대부분 현지인들이 단골지로 방문하는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아무튼 도쿄에 가시고 스시를 제대로 즐기고 싶다 하면 저 여기 자신있게 추천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런치 코스로 방문하려고요. 저는요, 런치로 가면 가성비가 미쳤다고 하는데 방문하게 된다면 영상으로 정리해 볼게요.